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6월 6일 저녁입니다. 보니까 오늘 6월 4일, 6월 5일, 6월 6일 한 2박 3일에 걸쳐서 계속 이제 북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6월 4일 이제 김여정이 아침에 보건노동신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자유 북한 운동연합 등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지, 즉 삐라라고 그러죠. 그걸로고 못 본 척 한 놈이 더 밉더라 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4시간 반 만에 통일부 대변인 나와서 통일부에서 조만간 대북 전단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했고, 곧 이어서 12시 6월 4일입니다만 12시경에 청와대 핵심 고위 관계자는 100회 대북 삐라 보내는 것은 100회 무익한 것이다 라고 김여정의 말에 굴종하는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게 좀 대한민국 정부가 밀면 밀리는구나, 보면 강하게 밀면은 뒤로 쭉쭉쭉 밀리는구나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바로 6월 5일 어제죠. 어제는 아주 이례적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다 하는 장문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핵심적 내용은 A4 용지로 빽빽하게 한 3장 정도 되는 내용인데,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김여정이다.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실무적 검토 사업, 이게 뭐냐니까 기존에 개성공단이라던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거 철폐하겠다는 그런 실무적 차원의 검토 사업, 즉 개성공단 철폐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에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앞으로 남측이 몹시 필요해 할 일을 갖다가 계속하겠다. 그 다음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포자기한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상 북한에 보면은 이제 이 통전부 노동당 통전부의 또 다른 모습이 조평통입니다. 그래서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우리 남쪽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보통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가 아니라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갖다 내곤 했는데, 아예 대놓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로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오늘은 6월 6일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노동신문은 보면은 아주 이례적으로 사진까지 게재한 가운데 탈북자 비난 군중 집회를 갖다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같은 경우 노동신문은 북한의 최고의 신문이다. 북한의 입장에선, 즉 북한의 2,500만 주민들이 다 보는 신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사진을 2개를 실었더군요. 하나는 보니까 평양 종합병원 건설 노동자들이 보니까 아주 플래카드를 붙였어요. 탈북자 쓰레기 죽탕 쳐버리자, 짓밟아버리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 학교라 할 수 있는 김책공대 학생들이 또 시위하는 모습을 게재했습니다. 거기엔 뭐라고 쓰여있냐니까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니까 북한에서는 탈북자란 말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탈북자를 뭐라고 표현하니까 월남도주자 내지는 또 비법 월경한 사람, 그러니까 법을 어겨서 국경을 넘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2,500만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그와 같이 탈북자 쓰레기들 죽탕 쳐버리자, 다음에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하는 그 구호가 버젓이 실려있는 그 사진들을 게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 물론 남쪽에 3만 명이 넘는 우리 박상학 대표를 비롯한 그 탈북자, 이 사람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미 북한 내부에 알게 모르게 탈북자들에 의해서 탈북자라는 존재를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북한 전문가들, 또 북한 탈북해서 있는 분들하고 이제 방송하면서 얘기 들어보면 음으로 양으로 지금 한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보면은 탈북 주민들이 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몰래 북한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조금씩 송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야, 그 누구네 집 아이들은 남쪽에 일하러 갔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 간에는 이미 탈북자라는 말이 생소한 말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한 서너 가지의 어떤 새로운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김여정까지 나오고 이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보면은 장문의 그 담화의 내용인즉슨 뭐냐니까 우리가 북한의 심리전 차원에서 그것도 뭐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죠. 심리전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대북 전단지 한 50만 장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뭐 보면 저 USB라고 그러죠. 한 1000개 들어가 있고 1달러짜리도 한 2000개 들어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북한의 체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흔드는, 특히 김정은의 정통성에 어떻게 보면 커다랗게 훼손을 주는, 어떻게 보면 핵미사일보다 더 큰 미사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뭐 솔직히 말해갖고 우리 2015년까지 우리는 민간인 차원이 아니라 군 차원에서 대북 방송했습니다. 대북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DMZ 근처로 확성기 놓고 꽝꽝 울리는 소리로 북한 비난 방송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살아생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따금씩 영관급 장교들이 남북 간간의 군사 회담하고 할 때 툴툴대는 정도로 왜 그런 거 하느냐고 골치 아파 죽겠다고 얘기할 정도지, 그런 식으로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항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에 들어와서는 2015년이던가요? 그 당시 황병사하고 죽은 김양건하고 그 당시 목함질이 아마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무박 4일로 판문점에서, 우리는 그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에 나갔었죠. 그때 얘기가 오고 갈 때 그때 계속 황병서나 김양건이 요구했던 것은 우리 전단지 특히 확성기, 그때 군에서 확성기 제발 이거 좀 중단시켜 주십시오 하고 목숨을 걸더라는 겁니다. 왜냐? 예를 들어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찾아봤더니 42년생인데 31살 되던 73년에 이미 3대 혁명 소조를 갖다가 구성을 했고 32살 되던 74년에 정치국 정치위원이 됐습니다. 38살이던 1980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1980년 되면 사실상 후계자로서 당중앙이라는 칭호로 불리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김정일의 아버지 김일성이 살아있을 당시에 이미 1991년에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권을 놔버린 거죠. 그리고 김일성이 죽던 74년에 승계하게 되니까 무려 3대 혁명 소조를 꾸린 다음에 승계할 때까지 21년을 갖다가 준비 과정, 승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에 반해서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가 2011년에 죽게 되는데 그 전해인 2010년에 서야 자기 아버지가 한번 그 당시 뇌졸중인가 중풍 걸려서 몸을 제대로 못 쓸 때 뒤늦게 정권 승계한다고 후계 작업한다고 인민군 대장 칭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한 1년가 인민군 칭호 받고 사실상 후계 작업한 지 1년 2, 3개월 만에 자기 아버지가 덜렁 죽고 자기가 최고 지위에 올랐고 초기 한 1년 반이죠. 2011년에 올랐고 이제 한 2년 가까이는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의 그늘에 가려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김정일 같은 경우는 김일성이 흔한 얘기로 항일 빨치산 투쟁할 때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사실 하바로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백두산 미령에서 태어났다 하는 식으로 그 승계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통성, 정당성을 확보해 나간 반면에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 고용희가 사실 존재 자체가 비밀로 붙여져 있었고, 대북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심지어 김일성은 김정은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거라고 합니다. 거기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고용희는 저쪽에서 째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북송 제1교포의 고용희의 아들이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이게 무슨 백두혈통인지 한라혈통인지도 이제
애매한 상태에서 이미 북한에 알게 모르게 계획 경제를 갖다 이미 초과하는 장마당 경제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보면은 파워 엘리트 그룹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어떤 능력에 대한 회의가 슬슬 있는데 일반 주민들까지 그 정통성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리가 자유북한 운동연합 등에서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상황을 알게 되면은 정통성에 심각한 침해가 온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정통성에 대한 아주 극도의 신경질적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북한의 경제가 그야말로 말이 아닌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도 상당 부분 꺾여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과 국경을 갖다 폐쇄했기 때문에 거의 교역 규모가 작년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가뜩이나 지난해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경제가 그야말로 구렁텅이로 빠지면서 드디어는 슬슬 북한에서 이미 올 초부터 나오는 얘기가 과거 고난의 행군 때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력갱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중국과의 교역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지. 더 이상 경제는 회생할 조짐이 보이지 않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외부 위기를 조성해서 내부의 위기를 촉발하는 겁니다. 내부의 위기를 참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좋은 게 뭐냐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을 갖다 헐뜯고 있는 남조선의 탈북자들의 이런 분탕질을 갖다 죽탕 쳐버려야겠다 하는 식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민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전쟁 위기조성이죠. 위기조성. 그러니까 전쟁 일보 직전 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지극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굉장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김여정을 대남 총책으로 보면 통전부 대변인 담아 이렇게 돼 있어요. 허튼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보고서 입방아를 찧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뭔가 김정은이 북한의 파워 엘리트 그룹 내에서 소외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전통적으로 북한의 대남 사업을 총괄했던 것은 과거 김일성 수상 당시에는 김중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중후기로 80년대 오면은 물론 일가 친척이기도 합니다만 허담이란 사람이 대남 비서로서 대남 사업을 총괄합니다. 이 허담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보면 김양건이 또 그 다음에 김양건이 이후에 리선권, 김영철 거쳐서 지금 장금철이 보면 통전부장을 맡으면서 대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어제 발표한 조선노동당 통전부 대변인 담화에 보면은 과거 김중륜이나 허담 그리고 몇 해 전에 죽은 김양건이 총괄하던 대남 사업 총괄을 갖다가 30대 초반에 김여정이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보면 김정은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렵기 때문에 드디어는 자기 피부치인 김여정에게 분에 넘치는 대남 사업 총괄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책을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에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북한은 계속 보면은 6월 4일 갑작스러운 김여정의 노동신문에 있어서 못 본 척한 놈이 더 밉더라 담화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통전부 대변인 담화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갈 때까지 가보자. 남측이 몹시 필요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거의 자포자기적인 막가파시에 지금 보면 으름장을 놓고 있고 오늘은 북한 인민들이 다 보는 노동신문에 보면 탈북자 쓰레기를 죽탕 쳐버리자 하는 것을 갖다 사진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적 위기 조성을 통한 내부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극단적 웩도덕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보면 이미 또 김정은에게 굉장히 불길한 소식 중에 하나는 오늘 보면 미국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보면은 그 플로이드 사건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보면 보수층으로부터도 약간 뭐랄까 좀 등돌림을 당한다고나 할까요? 대표적으로 아들 부시, 텍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화당의 텃밭입니다. 텍사스 주지사 출신의 아들 부시 대통령조차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마당. 또 보면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의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는 복음주의파 기독교에서도 보면 이번에 그 인종차별 문제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트럼프를 갖다가 좀 뭐 꾸짖는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조사상 바이든이 좀 앞서는 뭐 그런 분위기. 특히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중간에 한 7, 8개 보면 위스콘신, 오하이오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밀리고 이러한 결과 만약에 11월 달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나마 통 큰 뭐 거래라도 할 수 있는 이른바 장사, 비즈니스맨 기질이 농후한 트럼프와 달리 깐깐한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생각하면 지금 김정은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외우내환. 안으로는 경제는 엉망진창이지. 트럼프는 지난해 2월달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반 가까이 외면하고 있지. 거기다가 믿거니 했던 문재인 정부는 말만 앞세우지 실제 아무 문제도 못 풀어주지. 거기다 내부적으로 경제 문제 못 풀고 자기의 지도력에 대한 뭐랄까 회의적 시각이 있는 가운데 정통성에 대한 뭐랄까 좀 약간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가 일지. 하여튼 이런 상태에서 결국 흔한 얘기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적 심정으로 뭐 이번 6월 그 핑계 되게 좋죠. 남조선 인원들이 보면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또 100만 장의 전단을 뿌렸으니까 우리가 남쪽에 대해서 예전에 2015년에도 고사총포를 쏘겠다고 몇 번의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기를 갖다 조성하고 좀 뭐 자기의 어떤 뭐 존재감을 갖다 좀 과시하는 가운데 내부를 결속하고 외부 미국의 어떻게 보면 협상 테이블로의 미국의 회기를 갖다가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가운데 저희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5월 23일 날 그 당시 김정은이 그 당시 이제 군사중앙위원회에서 먼저 전략적 어떤 무기를 갖다가 뭐 격발 상태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조만간 SLBM이나 뭐 다탄두 미사일을 장착한 ICBM 시험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좌우지간 이번 6월달 마침 올 6월 25일이 6.25 전쟁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북한으로 봐서는 해방전쟁이죠. 해방전쟁 70주년 맞아서 뭔가 6월달에 흔한 얘기로 김정은의 불장난이 아니죠.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장난을 빙자한 위기조성. 지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